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을 했는데 왜 아픈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척추 수술 했는데 왜 아픈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는 척추 수술이 잘 되었을 때 상한 척추신경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을 하다가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지나면 거의 90%에서 95% 이상 통증이든 다리 근력 마비든 호전이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2, 3년 동안 통증을 참아가면서 척추신경이 많이 상한 상태로 오신 분들은 척추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상당한 기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척추 수술이 의외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해야 될 부위를 안 해서 수술 후에도 고통을 받거나 고생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척추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계속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을 큰맘 먹고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면 낙심도 되고 화도 나실 테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왜 그럴까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면 분명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척추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지 21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비수술 치료도 하고 수술적인 치료도 했었고 같이 근무했던 다른 척추 의사들의 치료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으려면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픈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척추 디스크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은 누구나 쉽게 발견하는 그런 심한 병변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요통의 원인이 척추 디스크 병변이 아닌데도 디스크 수술을 해서 전혀 효과 없이 더 아파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하려면 수많은 임상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5년 이상은 척추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진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의 선택과 수술 실력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정확히 하지만 수술을 과도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할 때 또 수술 실력이 좋지 않으면 수술 후에 더 아파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 후 회복 과정과 환자분들의 5년 또 10년 뒤에 건강한 삶을 고려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수술 후에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완벽히 갖춰져야 환자가 좋아지는 것이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라도 빠지게 되거나 미비하게 되면 결국 환자분들이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2000년대 초반의 시절에는 당시 척추 환자들에게 나사못을 여러 개를 박아서 척추 유압술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피도 많이 났고 나사못 수술을 하게 되면 한두 마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술 시간도 매우 길어지고 수술 중에 피도 매우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수술 후에 피가 지혈이 안 돼서 혈종으로 재수술, 3차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사못을 여러 군데, 서너 군데 이상 받게 되면 환자가 퇴원한 후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안 되고 돌리는 것과 또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참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할 때 기구나 나사못은 최대한 안 쓰는 것이 좋고 꼭 써야 된다면 최소한의 마디만 하는 것이 환자분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수술 후에 수술 전처럼 아프거나 수술 전보다 더 아파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 MRI를 다시 찍어서 수술한 부위나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타병원에서 저에게 진료를 받기 2주 전에 양방향 내시경으로 요추 4, 5번에
척추관 감압술을 시행한 분이셨습니다. 가로로 자른 MRI에서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추관 감압술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2주 뒤에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수술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 진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MRI를 찍은 결과 추간공,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출구 부위인 추간공이 4, 5번 사이에 매우 좁아져 있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 왼쪽 다리가 더 아파지고 서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다리 힘도 빠지고 아파진 이유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출구 부위에 추간공의 협착증이 있었는데 이 부위를 발견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위의 병변을 확인을 했었다고 하면 가운데로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하고 이 옆쪽으로 들어가서 추간공 협착증도 같이 해결을 했었더라면 수술 후에 이렇게 아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추 한 마디당 척추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위 양쪽에 2군데가 있고 또 추간공이 양옆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군데의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좁아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 4군데가 다 좁아지는 분도 있고 또 3군데가 좁아지는 분도 있고 또 2군데만 좁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60대 남자분이셨는데 3군데가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이었는데 그중 한 군데인 신경공 협착증 이 부위가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계속 아프고 더 아파져서 진료를 보러 오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의 왼쪽 다리 허벅지 앞쪽으로 심한 통증과 또 허벅지 앞쪽 근육에 다리 힘이 빠지는 증세, 수술 전보다 더 통증이 심해져서 서지도 걷지도 못했었던 상태로 오셨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 부리처럼 자라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이 병변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수술을 통해서 이쪽에 추간공 협착증 해결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에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진 경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힘들지만 일단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고 또 예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 한 달이 지나도 또 2달이 지나도 계속 아프거나 점점 더 아파지면 반드시 척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수술한 의사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다른 시각으로 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한 의사가 못 본 병변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임상 경험이 많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서너 명 이상의 의사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보면 비교적 정확한 병변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척추관 협착증, 척추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y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